혹시 담배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쯤 마약으로 분류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담배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뇌와 심장을 교묘히 파괴하는 합법 중독물질인지, 그리고 금연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담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이 얇은 막대기가 사실상 인간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에 안 좋다는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담배는 뇌를 해킹하고 심장을 압박하며 면역계를 무너뜨리는 합법적인 독극물입니다. 담배의 유래는 원주민들의 의식에서 사용되던 식물에서 시작되었지만 16세기 이후 유럽을 거쳐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산업화와 결합했습니다. 이후 담배 산업은 전 세계 수십억 인구를 대상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건강 피해와 생명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담배가 수천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역사적 맥락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담배 속 주성분인 니코틴은 의학적으로도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신경작용 물질로 분류됩니다. 이 물질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해 일시적인 쾌감을 주지만 동시에 뇌의 자연 보상 시스템을 무너뜨려 쾌락의 기준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니코틴의 중독성은 코카인이나 헤로인에 버금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2021년 미국 국립약물암용연구소 NID는 니코틴이 정신적 의존과 행동적 반복성에서 가장 중독성이 높은 약물 중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는 문화, 역사, 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합법적인 기호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만약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물질이었다면 정부는 단 하루도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담배는 뇌뿐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말초혈관까지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지속적인 저산소 상태를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4배 높습니다. 더불어 담배는 면역 체계까지 약화시킵니다. 니코틴은 백혈구의 기능을 억제하고 면역 세포의 활동을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는 감기, 독감, 폐렴, 결핵 같은 감염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며 회복도 느립니다. 또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병 상황에서는 치명률이 23배까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니코틴이 불안을 줄이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 뇌의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불안정한 정서를 유발합니다. 최근의 메타 분석에서는 금연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사람들의 우울감과 불안 지수가 흡연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청소년 흡연은 더욱 위험합니다. 아직 성장 중인 청소년의 뇌는 니코틴에 훨씬 더 취약하며 조기 흡연은 이후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의 중독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니코틴은 학습과 기억의 필수적인 해마 기능을 방해하여 학업 성취도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산부 흡연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산, 저체중아, 기형, 유산의 위험이 높아지며 출생 후에도 영아 돌연사 증후군 SIDS 발생률이 상승합니다. 태아기 니코틴 노출은 이후 아동기의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은 단순히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자담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에 비해 타르 등 일부 유해물질이 적을 수 있으나 니코틴 농도는 오히려 더 높기도 하며 향료나 기타 첨가물에서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폐 손상, 급성 호흡 부전, 폐포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담배는 사용 문턱이 낮아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부작용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의 중고등학생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1년 1.5%에서 2019년 27%로 폭증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는 결코 금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또 다른 니코틴 중독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신체적 금단, 증상보다도 사실상 심리적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담배로 풀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대병원 금연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의 67%가 니코틴 중독보다도 정서적 의존이 더 크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흡연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회식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따로 자리를 나가야 하거나 비흡연자와의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건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흡연은 아이의 간접 흡연 노출뿐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울 때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냄새나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흡연자는 종종 업무 효율성과 집중력 면에서 오해를 받거나 실제 생산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자 1명이 하루 평균 흡연으로 인해 비업무 시간으로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분에 달하며 이를 연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0시간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금연은 단순히 담배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리셋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시작하면서 아침 산책을 시작한 한 40대 남성은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줄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담배 대신 무언가를 집어먹게 되어 살이 찔까 걱정했지만 과일과 견과류를 준비하고 입이 심심할 때마다 이를 섭취하며 건강한 습관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수면의 질 개선, 소화 기능, 회복, 피부톤 개선 등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질병 예방과 함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건강행태변화센터에서는 금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들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평균 23%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흡연은 단지 폐암만 유발하지 않습니다. 췌장암, 방광암, 식도암, 후두암, 위암 등 여러 종류의 암 발병률을 높이며 특히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없고 예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암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생각할 때 금연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간접 흡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간접 흡연은 어린이의 폐 성장 저해, 면역력 저하, 천식과 아토피 유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동반합니다. WHO는 매년 약 60만 명이 간접 흡연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13 이상이 어린이입니다. 즉, 당신이 피우는 담배 한 개비가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유해성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여전히 담배는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담배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집단 중 하나로 성장해왔고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깊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20세기 중후반 수십 년간 담배 회사들은 언론, 과학계, 정치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유해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초까지도 담배 회사들은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식의 주장을 유지해왔고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학자를 고용해 연구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전략은 의심을 조장하라는 방식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방해하는 전략과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는 단지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권력과 자본의 교차점에 놓인 이슈입니다. 때문에 금연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셈입니다. WHO는 2005년 담배 규제 기본 협약 FCTC를 발효하며 국가 차원에서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협약은 공공장소 금연, 광고 금지, 경고 그림 부착, 가격 정책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 협약에 따라 자국 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호주는 2012년 세계 최초로 플레인 패키징 PLAIN 패키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담배 포장의 브랜드 로고와 색상을 모두 없애고 유해성을 경고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 정책 도입 이후 호주의 청소년 흡연율은 10년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한국 역시 2015년부터 담뱃값의 경고 그림을 의무화했고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및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자는 전체 인구의 약 19%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30%에 가까우며 고등학생, 남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10% 내외로 추산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흡연하던 한 50대 남성은 심근경색 후 금연을 결심했고 6개월 뒤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안정화되었으며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니코틴 패치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고 금연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금단 증상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30대 여성으로 직장에서의 흡연 스트레스와 사회적 눈초리에 지쳐 금연을 결심하게 되었고 운동과 명상을 병행하면서 3개월 만에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금연 이후 피부가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개인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 회복 그 이상입니다. 금연을 통해 뇌는 점차 본래의 보상 시스템을 되찾게 됩니다. 니코틴에 의해 왜곡되었던 도파민 분비 경로는 일정 기간 금연이 지속되면 정상화되며 이를 통해 자발적 동기와 감정 조절 능력이 회복됩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이를 신경가소성의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니코틴 수용체가 줄어들고 뇌가 적응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3개월, 6개월이 걸리며 일부 사용자의 경우 1년 이상 지속적인 금욕이 필요합니다. 금연 초기에는 식욕 증가,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불안감이 동반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니코틴 대체 요법입니다. 니코틴 패치, 껌, 흡입기 등이 있으며 바르니클린 VARN, ICLIN과 부프로피온, 비우피알, 오피아이온 등의 처방약도 있습니다. 이들 약물은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하거나 도파민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금단 증상을 완화하고 재발 가능성을 줄입니다. 단, 전문가의 상담과 감독 하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금연 후 신체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금연 후 20분이면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12시간 후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화됩니다. 2주 3개월 후에는 폐 기능이 향상되고 심혈관계가 안정되며 1년 후에는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5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고 10년 후에는 폐암 위험도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상적인 담배 없는 사회는 단지 금연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처음부터 담배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 교육, 문화 전반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며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언론, 기업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스모크 프리 스모크 마이너스 프리 세대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논란이 있었지만 향후 30년간 수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은 단순히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담배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한 걸음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의 여정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